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 5번과 6번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을 다녀온 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이들과 접촉한 23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5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씨. 이 여성과 함께 스페인을 다녀온 30대 미국인 남성 B씨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스페인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현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18일 급하게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야 발열 증상이 나타난 A씨와 달리 B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부터 가벼운 몸살과 기침 증상을 느꼈지만 단순한 여독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들어와서 본인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시차 적응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23일을 검사받을 당시에도 본인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제주도는 B씨의 동선이 A씨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으로 오후 2시쯤 제주에 도착했고 이후 택시로 B씨의 집으로 가 함께 머물러 왔으며 22일에는 빨래방을 갔지만 접촉자는 없었고 이어 편의점과 마트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23일에도 편의점 2곳을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직장인 영어학원에는 지난달 7일 이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B씨 숙소 근처에 CCTV가 없어 제주도는 동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GPS 추적 과정상에 지금 저희들이 발표해드린 동선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거쳐간 시설 8곳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비행기 승객 등 23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이달 하순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검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여성인 A씨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제주를 여행했고 제주에 도착한 저녁부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A씨 일행은 한화리조트와 해비치 호텔에서 이틀씩 머물렀고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는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네, 이처럼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외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번 확진자가 스페인에서 40여일간 머물다 귀국한 것은 지난 18일. 입국 당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지를 확인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 무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조치 역시 지난 22일부터야 실시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중동감시가 진행되도록. 제주도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제부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외국인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도민과 외국인은 1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2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 방문자의 경우 제주에 들어와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 검역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주행 항공편에서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특별 입도 절차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명단 공유를 해외 전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역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추경 예산 320억 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만 1,000여 명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도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 대상자 3만 9천여 명에게 양육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급식 때 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급식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밀집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학년별로 3, 4교대로 운영하고 한방향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와 함께 병설 유치원 등을 임시 식당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가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소되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벚꽃이 만발하자 봄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벚꽃 명소마다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을 화려하게 수놓은 연분홍빛 물결. 제주의 봄을 알리는 왕벚꽃이 캠퍼스를 뒤덮었습니다. 학교와 왕벚나무길 양쪽에는 차량들이 빽빽히 들어찼고 행락객들을 겨냥한 푸드트럭까지 등장했습니다. 학교 안에도 왕벚나무 아래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벚꽃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 좋고 아이들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벚꽃 구경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도 미룬 채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도 소용이 없자 학교 안 잔디밭에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는 제주대학교 이제 벚꽃 구경 오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에는 발열 체크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벚꽃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상춘객들의 행렬이 이어지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네, 이마 대세요. 이쪽으로. 빨리 찍고. 네, 이마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36.3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뭔가 안심되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 왔었으면 좀 더 불안해가지고 사람들 좀 피해서 이렇게 다녔을 텐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봄이 반갑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음 놓고 벚꽃놀이를 즐기기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규모를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에서 올해 추념식 행사에 65살 이상의 노인과 도회 인사 등의 참석을 제한하는 등 참석자를 150명 안팎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 감지기 넉 대와 의자 간격을 2m 이상으로 배치하고 방역 대책반과 현장 진료소를 마련해 방역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후보가 답하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순서입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실시한 3차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민자치권과 제2공항 현안, 삶의 질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안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상태여서 3억 후반대 정도 되어야 이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분양받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과 쓰레기 하수 문제, 교통 혼잡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제주 이주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주를 떠나는 이들이 더 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고,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교통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지만 나머지 쓰레기 하수 문제와 문화시설 확충, 균형 발전에도 고르게 비중을 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건설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부상일 후보는 공항 인프라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며 즉각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오영훈 후보는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부상일 후보는 상설협의 재구성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시 을성거구에는 모두 12개의 읍면동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결정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 보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부상일 두 후보 모두 자치권 확대 필요성에는 동감했는데요. 그 실현 방법에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고, 행정시가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부상일 후보는 주민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고 권한도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에는 내일 오전 호우특보가 발효돼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산지에는 300mm 이상, 해안에는 50에서 150mm가량입니다. 또 제주 육상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불안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또는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악덕 기업주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대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자택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37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북쪽 해상에서 바다에 빠진 낚시객 69살 장모 씨를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